여기는 수다방. 오늘 한학교 대단했죠. 이때쯤 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잖아요. 우리 모두들 다 어딘가로 떠나고 싶은 마음. 바로 휴가인데요.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가 바로 휴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영국 생각하고 있어요. 대만이나 마카오 그쪽 해외요. 국내로 갈 생각인데 이번에는 국내로 새로운 경험도 많이 하고 싶고요. 해외에서 휴가를 즐기는 게 비용 대비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서 해외가 조금 더 싼 것 같아요. 방학 동안에 대학생들이 제일 경험 많이 할 수 있는 게 해외여행이어가지고 국내 여행도 관광지 가면 비싸잖아요. 그래서 해외 좀 더 못돼서 해외로 많이 가면 해외로 가려면 시간이랑 돈도 많이 투자해야 되고 계획도 많이 세워야 되니까 1인당 100만 원 정도 잡고 있어요. 100만 원 이내로 일단 국내 여행은 한 5, 60만 원 수준이에요. 100만 원 안에 4.1 정도 해서 4, 50 조금은 효과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실질적으로 뭐 가성비랑 또 관광 상품을 좀 더 해외처럼 풍성하게 만들지 않으면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도움은 되겠죠. 쉬는 날이 늘어나는 거죠. 일반 사람들이 쉬는 공휴일도 다 못 쉬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좀 없는 것 같기는 한데 확실히 효과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회적인 분위기 그런 것들도 판단을 해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월급 같은 거는 거의 고정돼 있고 안 오르는데 공휴일만 늘려놓는다고 그게 늘어날 것 같죠. 정해져 있는 날보다는 자율적으로 이날 사람이 원하는 날이나 시간 기한을 선택할 수 있으면 일단 소득이 늘어요. 해외에 가는 이유가 이제 국내에서 할 수 없는 경험들을 하니까 가는 거잖아요. 해외에 없는 뭐 테마파크 이런 것들을 많이 꾸준히 하면서 기존에 있는 것들 잘 유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룰 주제가 여름 휴가이니만큼 저희가 촬영하는 장소도 좀 특별한 곳으로 잡아봤는데 이곳은 한국관광공사 건물 5층에 자리한 K-스타일 허브라는 곳인데요. 한복이라든지 이런 우리나라 그 전통의 멋을 좀 느낄 수 있는 소품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쯤 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름 휴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앞서 영상을 살펴보셨을 텐데 국내뿐 아니라 해외로 가겠다라는 분도 상당수 계셨더라고요. 휴가 계획 다들 있으신가요? 물론입니다. 네네. 저는 사실 겨울 휴가를 못 가서 지난 5월에 이제 겨울 휴가를 좀 늦게 갔었는데 베트남 다낭을 불쌍한 베트남 다낭을 다녀왔거든요. 간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실 이번 여름 휴가는 그냥 어디 해외나 뭐 국내로 나가지 않고 흔히 무위 휴가라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냥 집에서 먹고 자고 시원한 에어컨 바람에 그 한가롭게 좀 에어컨 필수예요. 즐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휴일 개념을 제가 이제껏 제대로 살려서 휴식을 취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어디 해외여행을 갈 때도 뭐 여행 계획, 동선 다 짜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지난주에. 거금을 들여서 간 거니까 더 보고 싶고 더 많이 체험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계획에 대한 중압감이 있고 갔다 오면 힘들어요. 결국 갔다 와서 입술이 부르트는 불상사를 경험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번 휴가는 그런 압박 없이 그냥 북카페에서 책도 읽고 만화방에서 뒹굴기도 하고 좋다. 수박 먹고 쇼핑도 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장담하는데 너 집 밖으로 못 나가. 나갈 겁니다. 집 앞에 많아 편의점도 못 나가. 너 꼭 금요일 퇴근할 때 장을 봐서 집에 가야 돼. 먹을 거 없어서. 먹을 거 없어서. 네. 나 믿고 그렇게 해. 스테이케이션이라고 해서 스테이 머물다를 뜻하는 영단어와 베케이션의 그 방학, 휴가를 뜻하는 단어의 결합어로 스테이케이션이 유행한다. 이런 것들을 겨냥한 뭐 호텔 패키지 상품들도 많이 사실 지난주에 잠깐 아주 짧은 그 일본 도쿄 갔다 왔고요. 저는 예전에 그쪽에 거주했던 경험이 있어서 저를 너무 믿고 괜찮겠지. 가서 그냥 아무 데나 들어가도 괜찮을 거야 라고 포기를 부렸다가 역시 이제 여행은 투자한 만큼 나오는구나. 가슴을 치면서 서울로 돌아왔던 기억이 나고요. 저도 이제 일본으로
교토로 갈 예정인데요. 그것도 좋아요.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빨리 제가 세워야죠. 갈 곳을 몇 군데 지정해드리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막상 이렇게 제 머리 못 갖고. 그 휴가를 계획할 때 우선 순위에 두는 가치들이 있나요? 저는 우선 새로운 체험이 방점이거든요. 뭐 몇 가지 저도 원칙이 있는데 일단 휴가 기간을 꽉 채워서 여행을 하지 않는다. 네. 또 어딜 여행을 갈 경우에는 또 무조건 주제를 정해야 된다. 뭔가 한 가지 콘텐츠가 있으면 그게 여행이 되게 즐거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교토 여행의 콘텐츠는 교토 여행의 콘텐츠는 다도 문화를 배워볼까. 와. 오, 즐겼다. 이순 기자는 어떤 부분에 좀 주안점을 주시나요? 저는 이제 출산 전과 출산 후로 나뉘더라고요. 이때 기점이. 안타까운 여성 현실이에요. 출산 네. 전에는 뭐 비슷했어요. 뭔가 이렇게 네. 가서 해보기도 하고 네. 쇼핑도 할 수 있고. 지금 상황에서 딱 봤을 때 제일 순위는 애가 가서 잘 지낼 수 있는 거. 네. 거기 내가 환경, 그러니까 애랑 같이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 거가 돼서 저희가 이렇게 휴가 어디 다녀왔냐, 뭐 할 계획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공통점이 국내보다 해외가 낫다라는 점이거든요. 되게 안타깝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해외로 향하게 될까? 향하는 빈도수는 사실 저 같은 네. 경우는 국내가 더 많은데 기억이 나는 건 해외가 더 많이 남아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자기가 더 좀 특별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일단 해외여행을 많이 가는 거에 네. 뭐 요새 문턱이 좀 낮아진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해외여행 문턱이 예전에는 LCC나 이런 게 없었는데 저가 항공사 네. 요새 많이 생겨서 저도 일본을 가는 이제 비행기가 네. 저가 항공이거든요. 그래서 뭐 제주도나 이런 데 가는 비용이나 거기 가는 비용이나 비슷하다. 근데 또 이제 국내 여행에서는 몇 가지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많은 지금- 거 열심히 썼어요. 네, 그리고 안경을 쓰고 되게 분석에 들어가는 박윤선 선수. 안경이 바뀌었어요. 진지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안경 된 느낌이야. 바꿔 끼웠습니다. 약간 못 알아보겠죠? 박다르크예요, 콜롬보인가. 약간 슈퍼맨처럼. 네. 예, 저는 가장 큰 게 교통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차가 없어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해가지고 여행을 많이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가면은 버스 시간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시간에 오면 버스가 이미 지나가 버려서 맞아. 3시간 기다려야 되는지 이러면은 병 찌는 거예요. 막 달려가고 있는데 버스는 가버린다. 좀 그런 게 개선이 되고 시간 맞춰서 잘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 저희 엄마는 버스 대절해서 가시더라고요. 아줌마들이랑. 네.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곳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정말 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오겠지라고 생각해서 따로 맞아. 인프라를 안 만들어 놓고 개인으로 왔다 갔다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네. 유명지에 맞게 걸맞게 안전이나 배경 시스템도 좀 갖추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 때문에 여행이 어려웠다. 뭐 네. 그렇게 블랙기도 사실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뭔가 이렇게 맞아. 비상벨 네. 같은 것도 생기고 그러지 않았나요? 뭐 국내 여행도 많이 가거든요. 주말 이용해서 많이 가는데 뇌리에 그렇게 딱 박히는 임팩트가 없네. 네, 인상 깊은 곳이 없다라는 점이 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조금 안타까운데 이를테면 제가 최근에 전주 한옥마을을 다녀왔는데 근데 제가 기대했던 어떤 전주 한옥마을의 모습은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저는 그 쓰레기가 엄청 눈에 거슬렸는데요. 온갖 먹을거리들이 굉장히 노점이 많은데 되게 많죠. 네, 저도 물론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좋긴 하지만 전혀 한옥마을과 연계성이 없는 뭐 꽃이라든지 뭐 쉐이크류 이런 걸 팔고 흥미로웠던 게 제가 택시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 택시기사 아저씨가 그 전주 사투리를 쓰시면서 우리들 여기 살지만 저기 한 번도 안 가봤다고 하신 얘기를 듣고 이건 뭐지? 현지인이 안 가는, 네, 현지인이 이건 안 가는 뭐지라는 건가? 물음표가 머리에 엄청나게 많이 그래서 항상 그 블로그 같은 거 검색을 하게 되잖아요. 여기 가기 전에. 네. 아니면 거기 현지에서라도. 막상 갈 때도 항상 고민하는 게 여긴 정말 현지인들도 인정하는 맛집일까? 아니면 네. 내가 믿고 가도 될까? 내가 돈 낸 만큼을 뭔가 대접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집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고 그런 의견들이 많은데 뭐 이것도 약간 그런 지역 특색과 관련한 문제인데 네. 우리가 관광지에 놀러 가면은 약간 가족한테 줄 선물이나 뭐 작은 기념품을 사고 싶잖아요. 근데 어디를 가나 다 똑같은 기념품을 파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리고 뒤집어 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차이나, 네. 아니면 뭐 저기도 걸려 있는데 하회탈 뭐 이런 네. 것들 하회탈 이제 그만. 근데 되게 막 되게 조잡한 질의 하이탈. 근데
근데 저는 그 냉장고 자석을 좀 모으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우리나라 어디 여행을 가서 여기도 예쁜 자석이 있나 하고 봤는데 예쁜 게 너무 없는 거예요. 비교하니까 좀 미안하긴 한데 옆 나라하고는 너무 차이 나는 게 그 기념품에서 정말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기념품이 딱 가면 그냥 인사동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 전주에도 있고 전주도 있고 뭐 이러지. 어딜 가나 그냥 다 비슷해요. 그냥 뭐 복주머니 팔고 뭐. 맞아. 대만이랑 일본에서는 둘 다 본 기억인데 뭐 유명한 캐릭터가 있잖아요. 네. PT라든가 뭐 이런 게 그 나라의 어떤 특성별로 뭐 도시별로 그 옷이나 뭐 이런 거 다 다르게 해갖고 팔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오키나와에서는 오키나와 키티가 있고 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나름의 뭐 뽀로로도 있고 많잖아요. 카카오 프렌즈를 카카오 프렌즈 같은 거나 뭐 라인 프렌즈가 라인 이렇게 프렌즈. 라인 프렌즈 또 외국 사람들도 인기도 많은데 얼마나 기억했어요. 맞아. 라이언이 한복 입고 있으면 살 것 같아. 나도. 네. 그러니까 뭔가 인상 깊은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너무 천편일률적인 느낌이 들고 그 하나를 보러 온갖 교통난과 이런 맞아. 것들을 스스로 헤쳐나가야 된다는 문제. 숙소도 별로 먹을 것도 사실 가가지고 쓸 수 네. 있고 그래도 가는.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국내 여행의 아쉬운 점에 대해서 이러한저러한 얘기를 해봤는데 그렇다고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고 한국 여행의 스토리를 입히기 위한 작업들도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추천해줄 만한 여행지다라고 할 곳이 있었나요? 몇 가지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최근에 갔다 온 곳 중에서는 속초가 좀 괜찮았어요. 확실히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보다는 조금 정감 가는 그런 느낌도 있고 뭐 표지판 같은 것도 되게 잘 돼 있고 그리고 뭐 유모차로 아이랑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뭐 호수 주변을 뭐 잘 해놓는다든가 네. 뭐 그런 것들도 있어 좋았고요. 저는 좀 남쪽으로 많이 다녔는데 뭐 일단 보성이나 담양 여기는 묶어서 가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가까이 있어가지고. 담양 좋죠. 네, 담양은 뭐 대나무가 유명하니까 대나무학 가고 죽통밥 먹고 떡갈비 먹고 뭐 이렇게 하는 콘텐츠가 네. 있죠. 여기에서 이제 보성으로 넘어가가지고 녹차밭에서 한번 녹차밭 이렇게 꼭대기에 올라가면 저 멀리에 바다가 보여요. 네. 이렇게 들판이랑 바다가 같이 한눈에 보이는 거죠. 이런 풍경을 좀 조용하게 즐길 수가 있고. 국내 여행은 이렇게 뭐 다채로운 특징들이 많은데 사실 제주 하면 올레라는 대표적인 어떤 콘텐츠가 심지어 수출도 했어요. 네, 양산이 되고 해외로까지 수출하는 좋은 선례를 남기기도 했는데 이게 왜 보편화되지 않았을까? 해외 관광객들한테도 충분히 소구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는데 왜 이걸 모를까? 늘 해외 관광객 오면 서울 인사동, 부산의 해운대, 뭐 광안리 요즘은 사실 관광 트렌드가 그 먹는 거 못지않게 어떤 체험하는 거에 방점을 많이 찍는 경우가 있는데 대전에 가면 막 휴보랑 놀 수 있다든가 뭐 이런 거 있었으면 네, 좋겠어요. 가서 먹는 거 외에 뭘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카이스트 벌써 연구실 견학 막 이런 거. 네. 아닌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고 그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지난달이었죠. 28일, 6월 28일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으로 이제 법정 공휴일을 날짜에서 요일제로 바꿨으면 한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고 있다라는 발표가 있었는데 한마디로 이런 거죠. 이제 미국의 경우 뭐 땡스기빙데이 추수감사절은 뭐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처럼 저희도 8.15가 아니라 뭐 8월 몇째 주 무슨 요일은 광복절이다 이렇게 정하려고 이제 시도를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과연 소기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네. 원래대로 가는 게 낫지 않는가 싶어요. 왜냐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8.15는 8.15의 네. 그 느낌이 있는 거잖아. 네. 8.15. 제 생각에는 오히려 정부가 너무 그 전에 2번 정도 있었잖아요. 대체 공휴일을 네. 새롭게 임시 공휴일을 이제 넣었었다. 근데 그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면서 그걸로 내수가 진작됐다는 또 그런 뭐 주장을 하고 있으니 그런 생각에서 또 결국 이어진 게 아닌가. 근데 보면은 약간 대체 휴가제 뭐 휴일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약간 그냥 휴가라도 좀 맘대로 맘대로 쉴 수 있는. 네. 아니, 휴가만 다 쓰게 해도 제 생각에는 약간 몇 배나 내수 진작이 될 것 같은데 뭐 저는 입사 지금 5년째 됐는데 대휴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자승자박인 것 같습니다. 점점점. 더 이상 말하지 않도록. 저 노코멘트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돈을 이제 국내에서 풀게끔 해서 내수를 진작한다는 게 큰 모티브인데 아까도 저희가 계속 언급했듯이 그런 제반 인프라를 좀 탄탄하게 갖추고 이런 제도적인 것도 고민을 해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저희가 이제 뭐 휴가 일수, 휴가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뭐 주어진 휴가조차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건데요. 휴가 문화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눈치를 많이 보게 네. 만드는 것 같아요. 뭐 의도를 하시든 의도를 네. 하시지 않든 예를 들어 뭐 휴가를 쓴다고 하면 뭐 할 건데? 라고 물어본다든지 또 내가 잘못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그래 당연히 가야지 왜 한다니 제발 가주겠니? 약간 이렇게 하는 해도 지금 갈까 말까 정말이야? 정말 그런 거야?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는 네. 그게 더 진작하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 우리 그 뭐 부장들도 그렇고 뭐 위로 올라갈수록 오히려 그분들도 잘 쉬시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못 쉬는 것 같아. 사실 위에 분들이 많이 쉬어주셔야 맞아. 먼저 밑에도 쉬어야 약간 조금 덜 스트레스 받고 가는데 네. 사실 그 뭐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이제 물어보니까 뭐 팀장급이든 임원급이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휴가 쓰는 기간은 점점 줄어들고 네. 우리 상무님이 뭐 3일밖에 안 가신대. 그럼 이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네. 어떡하지? 나는 2주가 있고 싶은데 뭐 이런. 휴가 할 때 그 실휴. 사실 뭐 365일 인간의 삶이라는 게 매번 뭐 로봇처럼 굴러갈 수는 없잖아요. 저희도 한 번쯤 뇌를 쉬게 하고 몸과 마음을 쉬게 할 시간이 필요한데 이 시간을 되도록이면 국내에서 정말 정부가 지향하는 바대로 내수 진작에 일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껏 지갑을 열어도 아깝지 않다라고 할 정도로의 어떤 인프라와 여행, 관광 자원이 좀 풍족하게 갖춰져서 저희가 경험한 것들을 뭐 요즘 SNS나 이런 것들 통해서 설파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잘해야죠. 네, 고성, 네, 고성, 교토. 네, 다문화, 차문화를 느끼러. 네. 여름 휴가를 주제로 네, 여수다방 시즌2 4회 방송 진행을 해봤는데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또 5회 방송에서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여수다방